네, 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눈치 보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후장에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눈치 보기 흐름인 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시장 직설의 주제도 이렇게 사실 준비를 해왔었는데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0.8%씩 오히려 또 네. 상승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배고프다라는 이제 시장 직설을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계속해서 좀 쭉쭉 올라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도 네. 중꺾시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이제 믿음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 오늘도 사실은 동시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수급 변곡점이 좀 나타날 수 있고 외국인들이 오늘은 딱 지금 매수가 멈췄잖아요. 선물 플레이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께 적극 매수 의견을 좀 드리기 위해서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이제 주제를 좀 준비를 한 건데 지금 11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지수가 점점 상승폭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피 지수가 2,93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지금 790포인트를 훌쩍 지금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쉬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이제 구원 투수는 연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기금이 이번 주 내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데 연기금은 조금 팔아먹나 보다 이랬었는데 오늘은 연기금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코스피 시장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코스닥도 연기금이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제가 누차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는 것처럼 시장이 지금 상방을 뚫고 이제 더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종목을 살 때 좀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강한 이제 정책 수혜주들의 순환매, 주도업종들도 바닥에서 계속 좀 꿈틀거리면서 하단을 좀 높여가는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외국인들이 뭐 이 정도 수급, 지금 외국인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는 게 아니라 사실 선물만 매수를 하고 있고 현물 시장에서 약간의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장 후반이 되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 상방을 좀 열어놓고 코스피는 일단 3,000포인트 돌파, 코스닥도 800포인트를 확실하게 좀 강하게 좀 돌파하는 흐름까지는 앞만 보고 좀 직진하는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수급과 섹터의 순환이 활발한 가운데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수급과 섹터가 이제 아주 활발하게 지금 교차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어쨌든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요 종목이에요. 한전기술. 오늘은 그냥 뭐 원전이 가장 네. 좀 강력한 이슈로 이제 부각되고 있죠. 어제는 하나솔루션이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급등을 했다면 오늘은 원전입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도 지수는 살짝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원전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강했죠.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이런 기업들이 막 30%, 25%씩 이제 급등을 했고 특히 오클로가 우리나라 이제 한수원과 MOU를 체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전기술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한국 수력 원자력에 이제 어찌 보면 MOU를 체결을 하는 이유가 결국 오클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SMR 전문 설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향후에 대규모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SMR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했을 때 결국은 자체적인 이제 설계 능력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시도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한전 기술이 가장 좀 핵심적인 수혜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오늘 이제 한전 기술을 대장주로 만들었던 거예요.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도 굉장히 강하지만 오늘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이 한전 기술. 그리고 한전 기술은 설계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전들, 지금 유럽은 탈원전 정책이 지금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존에 만들어놨던 원전들이 얼마나 지금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원전을 재가동했을 때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걸 이제 테스트하는 것도 한전 기술과 그리고 한전 산업이 지금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전 기술, 한전 산업,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좀 급등을 하고 또 중소형주들까지도 동반해서 이제 따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공개 방송 시간에서도 사실상 이 원전 관련된 수혜주들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AI에 대한 이제 대규모 투자,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정말 턱도 없이 지금 투자 금액이 좀 모자란다는 거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수치로 딱 비교를 해드렸거든요. 그게 사실은 중국을 다음으로 가는 이제 세계 3대 이제 AI 강국이 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보다
최소 10배에서 20배 넘는 이제 투자가 진행돼야 돼요. 그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 쪽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원에 대한 이제 투자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태양광, 풍력, 원전 거기에다가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이제 투자가 집중적으로 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분간 이 에너지 진영의 이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업종이다라는 거. 어제는 태양광, 오늘은 원전, 내일은 또 뭐가 될지 이제 짐작을 좀 해보시면서 오늘 오전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너지 전환수의 중심에 선 한전 기술을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수급 특징주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요 종목이에요. 뭐 예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난티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오늘은 요 두 업종이 거의 뭐 시장의 이제 주류다. 한쪽은 원전, 한전은 남북 경협. 네. 아난티라는 종목이 오늘도 남북 경협주들 중에서는 대장주로 이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지금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전부 다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러자마자 하루 만에 북한에서 화답을 해서 대남 방송을 다 껐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만약에 묵묵부답으로 했다면 사실은 시장의 이제 반응이 또 이렇게 강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니까 저쪽에서도 리액션이 바로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남북 관계 이제 화해 모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오늘 아난티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 경협하면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 현대아산이라는 기업이잖아요. 현대아산 주가도 물론 이제 장외 종목이긴 합니다만 오늘 2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뭐 개성공산 관련주들, DMG 관련주들 일제히 다 이제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2017년도쯤에 정말 그때 남북 경협주들이 화려하게 우리 시장의 주도 업종 역할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그렇게 될 거다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때 분위기가 오히려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아무래도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특히 이렇게 남북 경협처럼 이렇게 좀 민감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 좀 빠르게 추진을 해서 뭔가 이제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이제 대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오늘 오후장에 만약에 아난티가 진짜 상한가까지 딱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후발주들까지도 상승폭이 점점 좀 커진다라고 하면 당분간 또 남북 경협 이슈도 우리가 이제 정책 수혜주로 큰 틀에서 같이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AI 관련된 종목들 급등을 했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급등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남북 경협까지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정책 수혜주들의 순환매 과정에서 이제 남북 경협 섹터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아난티를 포함한 남북 경협주들을 주목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로 주목받고 있는 아난티를 꼽아주셨네요.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매니저님이 짚어주신 종목 리뷰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현대 엘리베이터가 9% 수익 중입니다. 남북 경협주가 주목받으면서 장중 10% 넘게 올랐는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요거 제가 딱 지난주 목요일 날 연휴 직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정책 수혜주들이 이제 순환매하면 남북 경협주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딱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아산 이런 기업들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도 이 무거운 종목이 아침에 12%가 넘게 급등세가 한번 만들어졌었어요. 실제로 현대 엘리베이는 제가 이제 포인트를 좀 설명드렸었죠. 제가 현대건설하고 GS건설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때도 기본적으로 뭐 원전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만 주택 공급 활성화와 관련된 이제 이슈를 주목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수도권 지역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에서는 규제가 아닌 공급을 늘리는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주택 공급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이 나왔을 때 현대건설, GS건설이 또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도 기본적으로 아파트 만들 때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뭐 빌딩 건물 만들 때 들어가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 초고속 엘리베이터 공장이라든지 산업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정말 좋거든요. 거기에다가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대 아산이 추진했던 남북 경협 활동, 뭐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이 남북 경협 활동과 관련된 가장 상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감안해서 만약에 남북 경협 테마가 시장에 좀 주류가 됐을 때 기관 외국인들은 그럼 남북 경협주들 중에 뭘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영순위로
현대 엘리베이터를 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정감 있게 이제 실적도 성장하고 있고 주가도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아직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매수 관점으로 현대 엘리베이터 바라보시면서 아까 제가 포인트 지적해드렸던 것처럼 진짜 이제 이 정책 수혜주 중에 하나의 축으로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당분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아이노베이션이 26% 수익 중입니다. 어제도 리뷰한 종목인데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제약바이오 어떻게 계속 가져가 볼까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네. 제가 이제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던 건 대형주들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펩트론 뭐 이런 종목들 좋은 건 이제 다들 아시는데 중소형주들도 이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어저께 지아이노베이션이 사상 최고가 뚫고 이제 신고가 랠리가 진행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온코닉 테라퓨틱스 중소형주 좀 주목해 보시라 네스파립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죠.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뭐 셀트리온하고 또 네스파립 공동개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장중에 10%가 넘는 또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좀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에 큐로셀이라는 기업 다음 주에 이제 바이오 USA가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바이오 USA에 참가하는 큐로셀,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전부 중소형주란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5천억 미만의 이제 짜잘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물론 지아이노베이션 시총이 좀 크지만 그 외에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바닥을 이제 좀 탈피하는 흐름들이 이제 전개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대장주들을 제외하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안 움직인다 이런 인식들이 좀 강하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주가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너무 정책적인 이슈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업종 이런 등치가 큰 업종들이 저점을 계속 좀 높여가면서 지수가 상승 랠리를 펼치는데 이제 보탬을 좀 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주목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지아이노베이션은 지금 뭐 한 26% 정도 수익 중인데 저는 뭐 완전히 지금 고점을 다 뚫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지아이노베이션은 뭐 머크하고 기술 이전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감안하면 당분간 이제 상방을 조금 열어놓고 한 25,000원 정도까지 2차 목표가 좀 잡아놓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S&T 다이내믹스가 5% 수익 중입니다. 6월 들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유해 볼까요? 방산주는 제가 많이 올랐는데도 그냥 추격 매수한다.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S&T 다이나믹스까지 한번 보시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제가 꼭 좀 지적해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못 가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물론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지금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선, 방산, 원전,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급등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코스피 지수가 무려 3년 5개월 만에 2,900포인트를 뚫었거든요. 3년 5개월 전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6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2,9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삼성전자가 8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동안 이걸 대체하는 뭔가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조선, 방산, 원전,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에요.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오션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들이 시총을 합치면 100조가 넘어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총이 지금 40조가 넘고 두산 에너빌리티 시총도 지금 30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이제 섹터에서 주가가 이제 승승장구하는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상방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삼성전자가 못 간다면 조방원 종목들은 계속 간다. 이런 관점으로 주가가 좀 레벨이 좀 높다라고 하더라도 적당히 좀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오면 매수를 하는 관점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S&T 다이내믹스를 소개를 좀 해드렸던 거다. 목표가 57,000원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제 5만 원 뚫고 이제 올라가는 단계예요. 앞자리가 바뀌었으니까 뭐 5만 원, 6만 원까지 충분히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속해서 목표가 유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사실 내일은 또 주인공이 분명히 바뀔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아까 어제는 태양광, 오늘은 원전, 그리고 내일은 뭘까? 이렇게 요걸 이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오늘은 저는 이제 원전 종목 하나 하고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 하나.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하나씩 좀 선정을 좀 해왔거든요. 첫 번째 종목은 1230원 현재가로 우진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전기술이 그동안에는 주목을 전혀 못 받다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SMR 이제 자체적인 설계 기술에 대한 얘기들, 오클로하고 한수원이 협력한다. 향후에 이제 SMR도 대규모 원전처럼 해외 수주를 진행한다. 이런 모멘텀들이 이제 부각될 수 있거든요. 우진은 우리나라의 이제 뭐 압도적인 이제 계측기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내에 이제 생태계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거의 다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기술, 한신기계 뭐 이런 후발주들, 그다음에 이제 G2파워 같은 이런 기업들까지도 같이 이제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그야말로 시장과는 별개로 미국 내에 이제 호재가 좀 있었던 이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SMR 이 원전 관련된 이슈가 어디까지 이제 지속될지에 대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이제 갖고 계실 텐데 저는 뭐 당분간 계속 간다라는 의견이에요. 실제로 체코 두쿠바니 원전도 이제 본계약이 체결이 좀 됐고 체코뿐만 아니라 이제 폴란드 쪽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쪽도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베트남과 대만 얼마 전에 젠스낭 CEO가 대만이 이제 원전을 조금 이제 배척하는 정책을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국민 투표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대만 안에서도 물론 이제 대만이 막 지진도 자주 발생하고 이래서 원전이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에너지에 대한 이제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이제 젠스낭이 피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도 이제 대규모 원전을 지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시아권에서 대만에 원전을 지어질 수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 자체가 원전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해외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빠르게 이제 좀 성장을 좀 하면서 기존에 강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을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종목들까지도 수급 심리가 이제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 단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우진을 이제 고른 이유는 사실 뭐 차트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오늘 10,000원짜리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사실 8,000원, 9,000원 이러다가 이제 10,000원을 넘어가면 일단 라운드 넘버가 바뀌는 구간에서 한 1, 20%는 되게 좀 쉽게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 한 3, 4주 동안에 이 10,000원을 뚫기 위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조금 지루하게 이제 거쳤는데 오늘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벌써 오전에만 지금 300만 주 넘는 거래가 터졌거든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10,000원짜리를 좀 뚫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시작된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우진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2,000원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8,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전과 친환경 모멘텀을 갖춘 우진을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남북 경협주인데요. 네. 이 종목도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8,070원의 현재가로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비료 시장의 이제 1등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 주주가 농협이에요. 농협이 이제 56% 정도 이제 지분을 가지고 농협하고 뭐 남해화학 왠지 좀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최대 주주는 이제 농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남북 경협주도 사실은 지금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과 DMZ 관련된 종목들 한번 뜯어보시면은 실적 안 좋고 재무구조가 안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시총도 지금 1,000억 미만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기업들은 조금 이제 걸러내고 물론 뭐 테마적인 관점으로는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투자의 관점으로 좀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좀 걸러내고 나면 또 남아있는 쪽이 이제 비료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남해 화학이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실적도 보시면은 남해화학은 거의 뭐 최근 한 6년,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가 난 적이 없이 꾸준하게 지금 영업이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하면서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좀 탄탄하고요. 암모니아, 황산, 질산 이런 기초 화학 제품뿐만 아니라 비료, 사료 부문에서도 압도적인 이제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국내 시장에서 이제 탄탄한 영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해외 시장으로도 지금 적극적으로 좀 진출을 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남북 경협으로 왜 이제 비료 이쪽 부분을 이제 좀 주목을 하냐면 아직까지도 북한은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하고 싶어도 북한 가서 철도 깔아주고 북한하고 뭔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쌀을 지원해 준다거나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료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거는 제재에 크게 이제 부합되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재를 당하지 않는 차원에서 남북 화해 모드가 진행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좀 실질적인 이제 액션 플랜이 좀 나올 수 있는 쪽이 바로 비료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쪽 분야에서 뭐 조비라든지 효성 OMB, 뭐 남해화학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남해화학이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측면으로 오늘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0,000원 정도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6,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남북경협 수혜주 남해화학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영민한 투자와 함께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투자의 눈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